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4강 시간으로서 144번부터 1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4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44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연대하여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렇죠. 그 4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에 의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한다가 아니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이건 국장이 만든 표준서식은 권장사항입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14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5. 거래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권장사항이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계약서에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야 하며 두 서류에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이의 경우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연대하여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거래계약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나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6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인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매수 매도 의뢰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즉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의뢰 쪽만 썼으니까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중개보조원이 등록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7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거래 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7일이 아니라 즉시.
이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됐는데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교부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X 3.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4.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 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예, 그렇죠. 신고해야 됩니다. 5. 세무관세의 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8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주택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사업 승인 계획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입니다. 항상 입주할 수 있는 지위,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X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도로이니까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별도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9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신고는 시군구, 즉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이것은 시군구청장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X 3.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건 맞는데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X 4.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이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는 대리하여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X 5.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답니다. 예, 대리해서 전자문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X 대리해서 하려면 직접 가야 됩니다. 시군구청에.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4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0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사항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 1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거래계약을 한 날. 자,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래서 X 3.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신고를 받은 시군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5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1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자, 임대는 해당이 없죠. 매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 2.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5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X. 3.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X. 4. 신고 의무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5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2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척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예, 신고사항 맞고요. 3.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4.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예, 신고 대상 맞고요. 5.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예, 신고 대상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5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3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2배가 아니라 3배 이하입니다. 3배 이하. X. 3. 1과 2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면제, 감경된 취득세를 말한다. 이거 틀렸죠? 감경되지 아니한 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말한다는데 감경된이라고 했기 때문에 X.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구축 운영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시군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올바른 것을 고르니까 15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4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그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설명을 정정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변경됐을 때는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거는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 신청. 예, 정정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는 없고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정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은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5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4강 시간이었고 144번부터 1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